음성 녹음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촬영하는 거라서 그냥 마이크 빼고 할 거예요. 볼륨을 좀 높여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이게 그 음성 마이크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뻥 나면은 영상을 통째로 다시 다 찍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전체를 다시 찍을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요번에도 잘못되면 그냥 마이크 없이 할 테니까는 볼륨 좀 키워서 잘 들어주시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갈 거예요. 왼쪽 위로. 자, 21번 질문에서 이 질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정량 조사 그리고 정성 조사가 관련해가지고, 정량 조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설문지예요. 설문지. 예를 들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O, X. 근데 이 정상 조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심층 면접이죠. 면접을 통해서 자신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불행하다면 불행하게끔 느끼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똑같이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기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신뢰도가 높은 결과물을 얻게 될까요? 신뢰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정성조사가 높게끔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항상 기회비용이야. 한 명 다 물어보게 된다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한 명 다 심층 면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과 비용에 너무 부담이 크겠죠. 근데 단적으로 설문지를 그냥 뿌리는 거는 뭐 문자를 통해서든 뭐 SNS, 메신저를 통해서든지 간에 훨씬 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기준이 각자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 보니까는 신뢰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량조사는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정량조사에 있어서 질문 자체를 구성을 다시 해라. 그렇게 해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질문 자체적으로서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신뢰도에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니까, 그런 질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봅시다. 첫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는 자연스럽게도 lead to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이어졌는가 하면은 정량적 데이터로 이어졌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현대사회가 점점 더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 그러한 정량조사적 측면으로 우리는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정량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아, 정량조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두 번째 문제가, 어떤 행복에 대한 연구가 어쩌면 측정을 해봤어. 무엇을 측정해봤는가 하면은 숫자를 측정해봤대요. 뭐의 숫자냐면요, 시간에 대한 숫자를 측정해봤어. 어떤 시간? 사람들이 미술을 지었던 시간들. 언제? during the interaction. 상호작용 동안에 얼마큼 미술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숫자적으로서 측정을 해봤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요거 같은 말이에요. 양적 조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를 측정한 거다? 숫자를 측정한 거예요. 숫자.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떠한 연구가 존재했냐면은 어떠한 기억력, 암기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측정을 해봤을지도 몰라요. 뭐를 측정해봤대? 어떤 항목의 개수에 대해서요. 어떤 항목인가 하면은 기억력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에 대한 숫자였는가 하면은 개개인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거, 즉 머리로 떠올릴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너는 기억력이 몇이고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얼마 이후에요? 1분, 5분, 그리고 10분 뒤에 몇 개 항목이 떠올랐는지 예를 들자면 동물 그림 20개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1분 지나고 몇 개인지 5분 지나고 몇 개인지 10분 지나고 몇 개인지 측정을 한번 해봤다. 결국에는 정량조사이다 보니까는 뭐를 측정했다? 떠올리는 항목의 개수를 측정을 해봤다. 이렇게 되죠. 자, 1번과 2번에서는 그냥 정량조사에 대한 도입부에 해당하는 거고, 자, 3번 들어갑시다. 자, 질문을 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1년 중에서 그들이 슬펐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회차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숫자를 측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1. 생산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양적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러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량조사에 있어서 가장 단점이 뭐였다?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데이터들은요, 어쩌면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면 양적 조사를 하는 거는 다양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신뢰도에 어떤 문제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문제 제기 구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듯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났을 때 필자의 의도는 이 문제 제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뭐를 제시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해결책을 일반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 그러면 이 문제와 이 해결책 중에서 필자의 주장이 담기게 되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책에 필자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담기는 경우가 많다. 그걸 살짝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몇 번이나 슬퍼 있는지 물어봤을 때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의 회상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정확하지 않은 걸 토대로 그냥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슬픔에 대한 정의가 어쩌면 매우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왔던 답변 중에 하나가 어떤 모 학생은 본인이 슬플 때가 화장실에 갔는데 똥이 안 나올 때가 가장 슬프대요. 그 말은 즉슨 슬픔에 대한 정의가 각자마다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바로 해결책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몇 번 정도를 당신은 과거 작년에 있어서 당신이 슬펐습니까? 뭐 할 정도로 충분히요. 병가를 내는 거죠. 홀 인식 하게 되면은 병가를 내는 것인데 어디에다가 직장에다가. 그러면 단순하게 몇 번 슬펐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조건을 가는 거야. 살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단순하게 슬픈 거 말고 병가를 내서 직장에 출근도 못할 정도로 슬펐던 것은 몇 번 정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신뢰도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질문의 내용을 수정을 해서 물어보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촉진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요.
여기까지 되시죠? 네, 이 정도로 넘어가 주시고 이제 6번 문제 하시는 거. 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끔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가 안다? instead of 하게 되면은 뒤에 거 대신에 요렇게 질문을 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렇게는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죠. 그럼 필자가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asking people to rate how bad it was procrastinator they are. 자,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 얼마나 형편없는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당신들은요. 즉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요 procrastinato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얼마나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질문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당신의 공과금 서류가 당신이 현재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뭐에 있어서? 지불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당신은 뭐 할 여유가 있어? 그것을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너는 얼마나 미루는 성향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지 말고 밀린 공과금 영수증이 몇 개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서 신뢰도를 끌어올려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떠한 질문이 존재하는데 그 질문은요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요. 구체적인 답변을 추구하는 그러한 질문이 help. 여기서 help가 지금 동사고 주어가 question 지었으니까 당연히 help 이어지고 있는 거 수일치 쪽에 맞춰주시고요. 도와줍니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상적인 개념들이 더 명료해지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엇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은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뭐를 보장하는가? 일관성이죠. From one study to the next. 그 다음 연도에 이르기까지 한번 신뢰도가 높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보장과 한번 확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연도에서 써먹을 때 또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